안녕하세요. 낚시놀이터 TV 안중호입니다. 예, 하우스 낚시터 속고줄이 채비법과 찜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속고줄이 하면은 바닥 낚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림 낚시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채비법과 찜합춤인데 그중에 채비법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채비법 알아보기 전에 하우스 낚시터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 보통 이렇게 풀장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안에 겉에 비닐하우스를 쳐 가지고 안에 난방 장치가 돼 있고 조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 수심은 좀 낮은 편이에요. 한 1.5m 내외 그 정도 수준이 되고요. 뭐 조금 깊은데 뭐 2.5m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낮은 편이에요. 2m 이내가 되고요, 대부분. 네, 그리고 그 풀장식으로 해서 물을 그 저장해 놓은 거기 때문에 대류나 유속이 좀 약한 편입니다. 거의 안정적이죠. 예. 그리고 이제 비닐하우스 안에 있다 보니까 수온도 15도 내에 준 활성기 정도 저 수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 활성기는 아니죠. 완전 한여름 같이 그렇게 뜨겁진 않고 이제 좀 따뜻한 편입니다. 그래 요 하우스 낚시터가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저수지 같은데 장교를 설치해서 그 위에다 비닐하우스를 친 경우가 있어요. 그럼 물은 차죠. 한기가 있죠 밑에는. 그래서 뭐 빙어 낚시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그래도 비닐하우스 하면은 붕어탕으로 해가지고 풀장식으로 만들어서 안에 완전히 비닐하우스에서 따뜻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 채비법을 살펴보면요. 맨 처음에 로드입니다. 낚싯대인데 척을 단위로 하는 민물 낚싯대를 쓰죠. 이 중축 낚시는 그래서 7에서 10척 정도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조금 규모가 큰 데는 12척에서 13척. 어떤 데는 완전 최대 큰 데는 15척까지도 가능한 데가 있는데 중축 낚시터가 그렇게 되는 데가 많진 않아요. 근데 내림 낚시 되는 데가 지금 있어가지고 예 그런 데서는 이제 좀 12, 13척까지도 가능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원줄을 초립식 매듭을 초립대에다가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원줄은 모노 0.6에서 1.05를 씁니다. 예, 좀 이제 일반 노지에 밖에서 하는 야외에서 하는 낚시보다는 조금 약간 작게 해요. 그래서 1.25까지도 쓰는데 원래 1호 정도에서 씁니다. 좀 더 얇게 쓰더라고요. 그리고 길이는 쭉 초리실 매듭을 하고 쭉 같이 낚싯대 같이 나란히 놓은 상태에서 손잡이를 끝에서 끝나게. 그러면 편납의 길이가 편납 묶은 데가 손잡이 바로 위에서 끝나든지 손잡이 낚싯대 맨 끝에서 끝나든지 그 정도 쯤에서 끝나거든요. 손잡이 길이는 한 15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서 잘라주시고 예, 그다음에 멈춘 고무 두 개를 끼우는데 맨 위에 거는 수심 표시용입니다. 수심 체크하기 위해서 놓고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이제 찌 고정용이 되겠죠. 유동찌 홀더가 끼울 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유동치 홀더를 끼워줍니다. 그래서 좀 작은 걸로 그 고리가 달려 있지 않고 일체형으로 된 걸로 작은 걸로 껴주시는 게 좋아요. 스몰 사이즈나 스몰 사이즈 그리고 다시 또 멈춤 두 개를 끼우는데 간격은 5mm 정도 띄우셔야 돼요. 그래 그 유동치 홀더가 이게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세 번째 끼우는 멈춘 고무는 찌 고정용 밑에서 잡아주는 거고요. 네 번째 또 끼는 건 밀림 방지용으로 네 개를 이렇게 해서 끼워줍니다. 그다음에 찌를 끼워준다고 하면은 찌는 솔리드나 PC 무크톱으로 된 거를 쓰고요. 하우스에서는 원래는 쇼코지리는 튜브톱을 씁니다. 부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밑에까지 가라앉다 보니까 대류나 이런 거에 휘말릴 수가 있고 그래서 무겁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겁게 하려면은 그만큼 찌도 부력이 세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는 하우스는 아주 안정적인 낚시를 하기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그냥 솔리드나 PC 무크톱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부력지로 하고요. 그리고 공작기 때나 몸통은 나노 몸통 이 정도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모양새는 길쭉하죠. 그래서 긴 유선형이고요. 그리고 카본이나 그 찌다리는 대나무 찌다리를 주로 쓰고요. 카본 찌다리를 많이 쓰죠. 그러면 그 푼수는 1g 내외로 해가지고 3푼 이하의 저부력을 좀 쓰는 게 좋습니다. 좀 작게 씁니다. 그 다음에 멈춤고무를 또 하나 끼우는데 밑에서 끼우는 거는 편납홀더 고정입니다. 그래서 멈춤고무가 총 5개 정도가 끼워지죠. 그 다음에 편납 홀더를 끼우는데 편납 홀더를 그냥 일반 세류된 그 올림 낚시에서 쓰는 그런 편납 홀더가 아니고 실리콘 튜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빨대같이 생기는데 굉장히 가늘어요. 굉장히 가늘어서 3호 정도가 좋은데 굉장히 가늘어가지고 진짜 낚싯줄
만 통과할 정도로 굉장히 가느다란 낚시대예요. 근데 한 5cm 정도 길이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를 편납을 두 줄로 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소형 도래를 그 다음에 매듭을 해주면 됩니다. 끼우고 나서 여기다 뭐 이렇게 만충 고무나 이런 거 끼우실 필요 없고요. 이건 무게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래 매듭을 해서 소형 도래를 여기다 묶어주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목줄을 나중에 끼우실 때 목줄은 모노줄 원줄의 반이죠. 원줄 보호하기 위해서 모노 0.35나 0.6호까지를 끼워줍니다. 그래서 길이는 하우스에서는 25cm에 30cm, 5cm 단차를 두든지 아니면 30cm나 36cm, 60cm 정도, 6cm 정도 단차를 줍니다. 수심이 깊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수심이 뭐 3m 이상 되는 뭐 하우스 낚시터가 있다 그러면 뭐 40에 47cm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노줄을 하고 모노줄 전에는 이제 바늘을 먼저 묶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늘 매듭으로 바늘은 3에서 5호, 뭐 3호도 씁니다. 너무 작은 것 같아서 4호나 5호 정도 사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채비법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편납 마중에 갈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글씨를 다 빼면은 이런 그림이 간단하거든요. 너무 채비법 너무 간단합니다. 그리고 다 중축 낚시는 채비가 다 똑같아요. 하는 방식이. 예, 다음은 찌맞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우스 낚시터 특징을 보면 수심은 2m 이내로 일정하고 바닥이 고르죠. 그리고 낮은 편이고요. 대류나 유속이 없고 안정적이고 수온은 15도 정도로 이제 실내다 보니까 뭐 20도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어요. 뭐 난방을 잘 해놓으신 데는. 그래서 내외의 준활성기 정도 체온이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간단 수심 체크를 하는데 바늘을 달지 않아요. 일단은 그래서 무바늘 상태에서 그냥 간단하게 묵직하죠. 편납이 그 상태에서 그냥 수심 체크를 간단히 해가지고 그 다음에 찌를 바닥에서 한 30cm 정도만 올린 상태 정도 되게끔 찌를 위치를 해가지고 수심 체크를 간단하게 해줍니다. 먼저 그래서 30cm를 올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찌 맞춤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무바늘 상태로 합니다. 그래서 채비 상태에서 편납을 자르고 붙이고 하면서 찌 목이 7목에 걸리게 하는데 이거는 11목일 때가 7목이고요. 70% 정도를 하면 돼요. 그래서 9목이다. 9목짜리 찝톱이다. 그러면 6목 정도 걸리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70% 정도가 걸리게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찌 맞춤을 아주 정밀하게 좀 해줍니다. 7목 그 바로 밑에 까만 띠 정도에 딱 걸리게끔. 예, 그런 상태에서 세 번째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수심 체크를 하는데 이번엔 좀 정밀한 수심 체크를 합니다. 다시 바늘을 목줄을 끼우세요. 바늘을 끼우고 두 바늘에 같이 껌납을 다는데 짧은 바늘에다가 또 같이 다다 보니까 긴 바늘이 약간 줄이 늘어지겠죠. 약간 이렇게 팽팽하게 안 되고. 그래서 찌톱이 수면에 걸릴 정도로 껌납을 적당한 크기로 합니다. 원래는 속고지리는 외부에서 할 때는 좀 묵직하게 해가지고 정확한 수심을 일자로 평평하게 해주는데 여기는 안정적인 낚시기를 하기 때문에 뭐 대류도 없고 유속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찌톱이 이렇게 그 찌맞춤을 한 상태에서 바닥에 안 닿겠죠. 그 상태에서 찌톱이 물속에 쑥 들어가면서 벌떡말떡하게 그 정도로 껌납을 달아주시는 게 좋아요. 크기를 그렇게 해서 달아주시고 다른 상태에서 이제 수심 측정을 하면서 찌를 위치를 맞추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맞췄다. 그래서 7목에 한 목이 맞추는 거거든요. 한 목에 맞추면서 어느 정도 맞춰졌다. 그러면은 5cm 정도를 살짝 들었다 놨다 좌우로 움직여가면서 수심을 바닥을 조금 약간 읽어주는 게 좋아요. 근데 뭐 하우스 낚시터는 거의 일정합니다. 거의 일정해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약간 뭐 이렇게 패인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조금 읽어주는 게 좋겠죠. 왜냐면 투척을 하다 보면은 앞치기를 하다 보면 매번 똑같은 자리에 하질 않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는 읽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투척 후에 낚싯대를 들고 있다가 찌가 자립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한목에 걸리잖아요. 그럴 때 찌가 자리를 잡으러 갈 때 강목 기준으로 해서 강목에 클램프가 설치돼 있잖아요. 그 기준으로 해서 살짝 낚싯대 들고 있다가 앞뒤로 15cm 정도를 밀고 당기고를 살짝 톡톡 쳐줍니다. 그러면 이제 사선이 없어지면서 이제
왜냐하면 중력에 의해서 사선이 생겨요. 약간 그러니까 사선이 생기고 대류가 있을 경우 뭐 이렇게 약간 줄이 쉴 수도 있고 그런데 바로 일자로 내려올 수 있게 해서 그 정도로 톡톡 쳐서 한두 번 정도를 만져줍니다. 그러면 이제 수심 일자로 쭉 내려오면서 수심이 정확하게 맞춰지겠죠. 예, 그런 상태에서 네 번째 수심 위치를 고정하는데 찌를 눕힙니다. 원줄하고 같이 나란히 위쪽으로. 그래서 그 수심 한목에 걸린 곳에 멈춘 첫 번째 멈춘 고무를 위로 쭉 올려가지고 그 첫 번째 한목에 딱 맞게끔 같은 위치에 맞춰서 맞춰줍니다. 그러면 이제 수심 측정이 다 끝난 거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찌를 어, 올려가지고 일곱 목에 원래 처음에 맞췄었잖아요. 그러면서 일곱 목에 다시 맞춰줍니다. 위로 올려서 위로 맞춰주시고 고정이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편납을 제거를 하고 그래서 일곱 목에 편납을 제거를 하시고 바닥에 다시 투척을 하면은 바닥에 바늘이 두 개가 닿는 것보다도 긴 쪽이 먼저 바늘이 닿습니다. 그러면서 무게가 바늘이 한쪽이 빠져요. 무게 한쪽 무게가. 그러면서 다시 또 살짝 올라옵니다. 원래 일곱 목에 맞춰서 했는데 그래서 바늘이 한 개만 걸리기 때문에 바닥에 그래서 살짝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여덟 목이 되겠죠. 여덟 목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찌라시를 약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그 유동성 있게 찌라시라 그러거든요. 어긋나게 하다 덧댄다 해가지고 그거를 1에서 3cm 정도를 약간씩 조정해서 올려서 맞춰줍니다. 그럼 찌 목이 다시 일곱 목에 정확히 맞춰지겠죠. 그리고 떡밥을 달고 투척을 하게 되면은 네 다섯 목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이게 약간 떡밥 무게 때문에 조금 더 푹 가라앉으면서 그 약간 사선도 생기고 그리고 대류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다섯 목에 또 걸리게 돼요. 그래서 떡바람이 떨어지면 다시 쭉 올라와서 일곱 목으로 또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찌받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다섯 목에 걸리게 되면서 조금 또 내려가죠. 그게 목내림이라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목에 떨어지면은 다시 또 일곱 목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찌받침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속고줄이 채비법과 찌받침, 일단 이론적으로 간편하게 알아봤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